포인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포인터는 일반 변수와 달리 값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값의 주소, 값이 있는 위치 정보를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포인터라는 것을 언제 사용해야 되냐? 언제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값 전달 방식으로 전달하면 좋은데 간혹 효율성 때문에 아니면은 그 인자를 받은 함수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것이 호출한 그 함수를 호출한 그 함수에 영향을 줘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주소로 변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값 전달 대신에 주소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필요성 첫 번째는 이 함수의 데이터를 다른 함수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되게 커 배열같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주소 전달을 이용한다. 배열뿐만 아니라 구조체나 객체들도 주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C++에서는 참조라는 게 추가됐기 때문에 보통 구조체와 객체들은 주소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참조로 전달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포인터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동적 할당이 필요할 때예요. 동적 할당. 그럼 동적 할당은 언제 필요하냐?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이면서 그 차이가 클 때. 보통은 이 경우에도 그냥 자동 할당, 알아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할당해주고 다 쓰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치워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공간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적 할당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이고 그 차이가 클 때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로는 함수에서 덩치가 큰 것을 반환해야 될 때도 주소로 동적 할당해가지고 반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소로 반환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유지하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이 반환 과정에서 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만 전달돼요? 주소만 전달되니까 복사하는 과정의 비용이 저렴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고 마지막으로는 동적 할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연결 구조 같은 동적 자료 구조를 만들 때에도 동적 할당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필요성은 그 어떤 원래 데이터의 타입과 다른 타입으로 접근을 해야 될 때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정수가 있는데 정수가 있어요. 근데 정수를 구성하는 각 개별 바이트 값을 내가 알고 싶다. 필요하다.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정수 주소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포인터로 접근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 n의 주소는 무슨 주소예요? 정수의 주소죠. 그래서 정수의 주소는 어디에 저장할 수 있어요?
int 포인터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테저 포인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타입인 캐릭터 포인터에 저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원래 타입과 다른 타입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쓸 경우에는 타입 변환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하는 타입 변환이 reinterpret cast 타입 변환입니다. C++에서는 static cast, reinterpret cast, const cast, dynamic cast 네 가지 종류의 타입 변환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옛날 방식도 있는데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타입 변환하냐에 따라서 C++에서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강건성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에서는 이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출력을 하면은 어떻게 출력이 될까? 값들이 4, 3, 2, 1로 출력될까? 1, 2, 3, 4로 출력될까? 네? 1, 2, 3, 4? 4, 3, 2, 1 어떻게 출력될까? 몰라요? 어떻게 출력될까? 컴퓨터마다 달라요. 컴퓨터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윈도우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맥에서는 4, 3, 2, 1 출력돼요. 모르겠어요. 제 거 맥 컴퓨터인 맥에서 윈도우를 써도 그렇게 되는데, 집에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런 걸 해보면 이제 빅 인디언, 리틀 인디언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돼 있으면 메모리에 바이트가 1, 2, 3, 4로 저장될지 거꾸로 저장될지는 컴퓨터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혹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언제 많이 혹시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어떤 타입을 캐릭터 포인터로 변환시켜서 접근하는. 통신을 한다든지,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할 때, 바이트 단위로 저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바이트 단위로 전송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변환시켜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C에서 우리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메시지를 원격에 있는데 보내고 싶다. 그럼 바이트 단위로 뭔가 보내야 될 때에는 그 구조체를 캐릭터 포인터로 잡아서 그 캐릭터 포인터를 이용해서 한 바이트씩 상대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일반적인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이렇게 어떤 타입을 전혀 다른 타입으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럴 때에는 주소를 쓰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주소로 쓰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많은 흔한 경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요건 아직 이제 객체 지향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제 필요성 때문에, 필요성이니까 자바가 돼. 이제 객체 지향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속으로 뭔가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펫이라는 애완동물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얘를 상속받아서 고양이, 강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객체 지향에 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이제 모델링 했을 때 요거랑 요거 요렇게 해서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야지만 유지할 수 있고요. 요렇게 해야지만, 또는 요렇게 해야지만 이제 이 함수는 강아지도 받을 수도 있고 고양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이제 폴리모피즘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양성. 그래서 펫이라고 하는 리모컨을 갖고 강아지도 처리하고 고양이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요 펫이라는 타입 갖고 얘도 처리하고 얘도 처리하려 그러면은 포인터나 참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도 이럴 때 불가피하게 포인터를 쓰는 거가 쉽지만 써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이럴 때는 또 참조를 쓸 수도 없어요. 요 변수에서는. 인자로는 참조를 쓸 수 있지만 요건 못 써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요거는 다음 8장, 9장을 배우면은 이제 이해가 좀 더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포인터가 나중에 객체지향에서 다양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타적으로 이제 배열을 처리할 때 우리가 포인터를 쓸 수 있죠. 그렇죠? 배열을 포인터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처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고 간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포인터라는 걸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지만 굳이 포인터를 직접적으로 포인터 연산을 써서 배열을 접근하기보다는 배열을 쓸 때에는 그 변수가 포인터 변수든 배열 변수든 간에 뭘 쓰시면 돼요? 배열 연산자를 쓰시는 게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터는 총 5군데 쓸 수 있는데 얘는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포인터를 쓸 수 있지만 포인터를 안 쓰고 배열 연산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적 할당할 때 포인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요 경우나 이제 요런 경우 그 동적 할당보다는 하여튼 반환 뭔가 전달하고 반환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값 전달, 복사 개념 대신에 주소를 전달하는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포인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도 포인터를 안 쓰고 그냥 값 전달로 할 수도 있으면은 값 전달로 형태로 설계를 하고 구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포인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포인터. 그 다음에 참조. 이제 실제 이제 포인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C++를 만들면서 포인터가 있었는데 C에 포인터가 있었는데 C++를 만들면서 참조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C에는 없었던 요소이고요. 참조라는 것은 변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n이라는 변수가 있고 R1을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여기다가 별표가 아니라 요 주소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요 R은 참조 변수가 돼요. 참조 변수가 되겠고 참조 변수는 이렇게 쓸 때에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돼야 돼요. 그래서 R1은 n을 참조하게 되는 변수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뒤로부터는 R1과 n은 같은 거예요.
R1을 사용하든 N을 사용하든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R1을 N의 다른 이름이다. 영어로는 에일리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참조라는 것을 C++에서 도입한 이유는 객체지향에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인자로 전달해야 되는 게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객체들을 많이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객체들이라는 것은 구조체와 비슷한 거라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보들을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뭐 학생이면 학생의 이름, 나이, 학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객체가. 그러면 이런 객체들은 정수 하나를 전달하는 것에 비해서 무겁겠죠. 그래서 값복사 방식으로 전달하면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C에서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은 주로 뭘로 전달해야 돼요? 객체들은 포인터로 전달해야 돼요. 주소로 전달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소로 전달하게 되면 어디 있어? 안 나오나? 있네. 주소로 전달하게 되면 어디 갔나? 주소로 전달하게 되면 그 설명을 안 했네. 여기 슬라이드 없네. 그냥 스트럭처 갖고 설명을 한번 대충 해볼게요. 있는데. 괜히 했다. 썼으니까. 뭐 이런 구조체가 있다. 구조체가. 그러면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에 학생을 전달해야 돼요. 학생을 전달해야 되면 이렇게 값 전달 방식으로 구조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값 전달로 전달하게 되면은 이 인자가 전달될 때 문자열 2개랑 정수가 복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꽤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포인터로 전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포인터로 전달하면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소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용은 저렴이 되죠. 저렴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접근을 할 때 s.name 이렇게 접근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 돼?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요게 싫은 거예요. 이 C++를 만든 사람은. 요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요 기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에 스튜던트 S가 있으면은 바에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이렇게 전달해야 되죠. 주소 S1의 주소를 이렇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랑 요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C++를 만든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참조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참조로 전달하면 요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S1을 쓰면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S1을 쓰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전달될 때 복사되는 것은 포인터와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 뭐만 전달돼요? 주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비용이나 이거의 비용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요? 그냥 또 옛날 점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없어도 뭐 문제가 없었는데 포인터 대신에 쓸 수 있는 참조라는 거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했어요. 그리고 요 두 개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student 뭐 P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S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S가 다른 거를 가리키게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student P가 있어도 S건 다른 의미예요. P를 참조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 포인터는 재할당이 원래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지만 참조는 한번 참조한 거 외에는 추가적으로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참조할 수가 없어요. 그게 포인터 변수와 참조 변수의 가장 큰 차이점.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유지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주소를 유지하다가 또 다른 주소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조라는 것은 뭘 참조를 한번 하게 되면은 계속 그것만 참조할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참조를 못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도 컨스트 넣을 수 있고 여기에다도 컨스트 넣을 수 있고 여기는 컨스트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넣는 건 없죠. 이 S라는 건 그 자체가 컨스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거를 참조하게끔 바꿀 수가 없다.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인자 전달할 때만 써요. 포인터는 인자를 전달할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쓰는데 참조는 포인터를 전달할 때 빼고는 별로 사용할 때는 없습니다. 왜? 그 변수는 한번 초기화되면은 다른 거를 참조하도록 바꿀 수가 없으니까. 변수가 아니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참조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얘랑 봤을 때 구분이 안 되는 게 또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참조로 쓰는 건가 값전달을 쓰는 건가를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포인터를 쓸 때는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인식하고 내가 지금 뭔가 주소 개념을 활용해서 쓰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달할 때나 사용할 때나 얘하고 값 전달하고 참조 전달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 단점,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참조 변수는 언제 초기화되는 거예요? 인자가 전달될 때 초기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쓸 일이 없어요. 그냥 R1이 필요하면 N을 쓰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좀 나중 얘기인데 잠깐 돌아가서
여기다가 포인터가 아니라 참조 변수 쓰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랑 비교하지 마시고 얘랑 비교를 합니다. 얘와 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죠? 그쵸? 재할당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만든 것은 사람이 어떤 애완동물 기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애완동물로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얘한테 이제 고양이를 줘가지고 고양이를 기르다가 고양이가 불행하게도 죽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강아지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그 다음에 강아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고양이를 할 때 그것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참조하도록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멤버 변수들은 뭔가를 유지하다가 바꿀 수 있어야 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여기가 유니트고 웨폰이다. 무기다. 그러면은 웨폰 참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는 무기를 못 바꾸는 거야. 초기화되고 나서. 근데 이렇게 되면 무기를 총 쓰다가 칼도 쓸 수 있고 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나중에 이제 멤버 변수로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이유하고 얘를 안 쓰고 얘만 써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 8장 9장 가서 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이렇게만 된다. 일반적인 상속으로 모델링된 어떤 애들을 유지하고 싶으면 그게 왜 그래요? 결국은 참조 변수는 한번 설정된 값을 참조하고 다른 걸 또다시 참조하게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조 변수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참조 변수는 인자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쓴다. 포인터 대신에 쓴다라는 거예요. C++에서. 그러니까 포인터로 할 수도 있는데 포인터가 왠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 C++을 만든 사람이 참조라는 걸 쓸 수 있겠어요. 포인터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조금은 성격은 다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뭔가 무거운 거를 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반환을 받을 때 참조로 반환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자를 전달할 때 우리가 주소를 전달할 수 있고 참조를 전달할 수 있고 둘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은 반환도 참조 또는 주소로 반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능해요. 그렇죠? 지역 변수인데 return s 하면 참조나 주소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student s1이 막 쓰다가 s1 equal foo 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학생으로 s1이 바뀌겠죠.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는 못하죠. 이 지역 변수의 주소를 반환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죠. 왜? 요 데이터는 bar라는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지고 나서 주소를 줘봤자 그 주소에는 그 데이터가 없어요. 다른 거가 거기를 쓰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student 이렇게 해가지고 student s return s 해가지고 참조로 반환하겠다. 이것도 안 돼요. 왜? 이 student s는 주소나 참조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다가 끝나면 없어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의 주소도 못 보낼 뿐만 아니라 참조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무거운 거를 밖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주소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게 뭐냐면은 이 안에서 student pointer 뭐라 할까? baz 해가지고 student pointer p new student 해가지고 return p 이건 되죠. 그렇죠? 동적 할당해가지고 동적 할당된 거에 주소를 반환하는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객체는 이 데이터는 이 함수의 공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별도 공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함수가 종료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소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주소로 반환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retur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별표 P. 그러면은 이게 참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만든 객체의 참조를 반환하는 거예요. 반환하게.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새 스트링을 받아서 쓰다가 이 mstr을 뭘 해줘야 돼요? 아, 이게 또 여기도 빠졌구나. 얘는 고쳤는데. 그러니까 이게 없든 있든 이게 둘 다 없어도 문제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 동적 할당된 거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용하다가 반납해 줘야 되죠. 그럼 반납해 주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다시 이제 뭐냐 다시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데이터를 함수에서 반환하기 위해서 주소로 또는 참조로 반환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그 함수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적 생성된 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동적 생성된 걸 반환했을 때에는 그거를 받은 사람이 뭘 해줘야 되냐면 사용하고 나서 제거하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인터를 쓰는 게 좀 정상적인 거지 주소로 이 참조를 쓰게 되면은 또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반납은 해줄 수 있어요. 반납을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얘를 빼먹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요. 그래서 보통은 동적 할당된 거를 반환할 때 참조로도 반환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그렇게는 안 써요. 가능하지만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참조는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참조로 포인터 대신에 참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를 반환하는 거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조로 반환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단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객체지향 쪽으로 가면 클래스로 가면 메소드에서는 멤버를 참조로 반환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데이터는 어쨌든 참조나 포인터로 전달 못한다는 거 이해되죠. 동적 할당된 거는 주소로도 참조로도 반환할 수 있는데 관례적으로 뭘로? 주소로 반환하고 주소로 받고 주소를 사용하다가 다 쓰면은 이런 식으로 반납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비교를 해보면 이제 포인터는 처음에 만들 때 특별한 주소를 안 가르쳐도 돼요. 특별한 주소를. 그럴 때는 P에 뭘 할당해요? 포인터에 null PTR. 옛날에는 뭘 했어요? null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포인터는 어떤 주소를 다른 주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참조는 이런 변수를 이렇게 참조 변수를 만약에 일반적으로 선언할 경우에는 선언과 동시에 뭐가 돼야 돼요? 초기화돼야 된다. 그리고 초기화된 다음에 다른 걸 참조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요거에 이제 포인터 변수는 또 포인터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이중 포인터라는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얘의 주소가 P에 유지되는 게 아니라 뭐의 주소가 유지될까? 여기 P에. P가 갖고 있는 주소는 뭘까? A의 주소예요. 그래서 레퍼런스의 주소는 또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돼야지만 나중에 얘 갖고 반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요 주소 REF의 주소는 REF 자체가 아니라 걔가 참조하고 있는 것에 주소가 된다. 널 유지가 되고 얘는 그런 게 없고 사용법은 이제 역 참조로 쓸 수 있고 그냥 얘는 쓰고요. 그리고 얘는 포인터 연산 같은 게 되는데 연산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이 참조는 배열을 쓸 때는 절대 안 쓰여요. 그래서 요 특징을 잘 생각하고 주로 참조는 어디다 많이 쓴다? 구조체나 객체를 인자로 전달할 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 용도 외에는 별로